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상황을 복잡하게 설명 안 하고 간단 명료하게 핵심을 요약하는 데는 조금 제가 기술이 있으니까 돌아가셔가지고 전파를 해달라. 그리고 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설득했냐.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전쟁? 전쟁이 왜 납니까? 전쟁 안 납니다. 왜 전쟁 안 나는지 아십니까?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아니, 북한이 전쟁을 하려면은 누구하고 싸웁니까? 한국군하고 싸웁니까? 한미동맹군하고 싸우죠. 한미동맹군하고 싸워야 됩니다. 70만 군대 뒤에는 미군이 있어요. 남한에서 전쟁 나면은 전쟁 계획에 의해서 미군 60만 명이 오게 돼 있어요. 비행기가 한 2,000대 오게 돼 있습니다. 항공모함 타스크포스가 몰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력의 9배가 오게 돼 있습니다. 9배. 재래식 전력만 그렇습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저는 핵무기는 없다고 봐요. 핵폭탄은 없어요. 다만 핵폭발 장치는 있습니다. 장치. 그거 소형화해야 됩니다. 운반하려면은. 그걸 짊어지고 와서 터뜨릴 수는 없죠. 비행기 싣고 와서 터뜨릴 수 있습니까? 격추돼 버리는데. 그럼 북한 땅에 떨어지는데. 그거는 뭐냐? 500kg 요만한 정도로 소형화를 해야 미사일을 실을 수 있는데 소형화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있다 한들 한미 동맹군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뭐 수천 수만 개가 되는데 이거 그러면은 그래도 최고의 수단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의외로요, 세계 역사를 보면은 자살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 지도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긴다고 생각해서 전쟁을 하지. 자기가 죽을 바에 아예 전쟁하고 죽자고 한 사람은 없어요. 그 혼자서 테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쟁이라는 것은 지원치 않은 게 아니고 국가가 총동원 됩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김정일이가 남침을 한 그날이 김정일의 사망일이 된다는 것은 확실한 거 아닙니까? 김정일이 사망일이 됩니다. 제삿날이 돼요. 그런데 김정일이가 왜 그런 자살을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럴 것이 제일 많아요. 한반도에서 전쟁을 해서 이길 거에 제일 많은 사람이 김정일입니다. 왜 이렇게 많으냐? 세계에서 제일 비싼 밥 먹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값비싼 술 마시고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비롯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이에요. 죽을 사람도 살리고 살릴 사람도 죽여버립니다. 말 한마디로. 그거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독재자.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에 둘러싸여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지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하는데 김정일을 초조할 것이다. 물론 초조한 면이 있겠지.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독재자의 하루하루는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전쟁을 한다? 제일 이럴 게 많은데. 아니, 김정일이라는 인간이 겁이 얼마나 많으냐. 모스크바로 푸틴을 만나러 가면서 왕복 2주일이 걸리는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간 놈 아닙니까? 아니, 비행기 타기도 겁나는 놈이, 아니, 비행기 타면은 요새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왕복 15일 걸리는 기차 여행을 하고 만나고 오는 이놈이 무슨 전쟁을 합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전쟁 없어요. 그럼 뭐가 있느냐? 전투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천안함 사태, 총격전, 테러,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있을 거예요. 이거는 누가 막느냐? 그것은 우리 군대가 충분히 그 정도로 막을 수가 있어요. 과거에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겪으니까 놀라지만 시계를 거꾸로 올라가면은 1968년 1.11 사태, 그날 일요일이었습니다. 매우 추운 날이었어요. 특공대가 와가지고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서 좌문을 넘어서 왔지 않습니까? 그 기억 안 납니까? 그날 밤에 총격전 한 거 서울 사신 분들 기억 안 납니까? 네, 납니다. 그 다음에 그해 11월에 삼척 울진 우비 사건, 그 한 100여 명이 상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완전히 전쟁 지역이 되고 이승복 군의 아주 어려운 죽음도 그때 생겼습니다. 1996년 강릉 잠수함 사건,
불과 14년 전의 얘기예요. 그런 거 우리 겪었는데 그때 뭐 경제가 망했어요? 괜찮아요. 한국은 큰 나라입니다. 그 정도의 도발은 우리가 충분히 배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통해서 전쟁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우리가 상당한 기복이 있으니까 그것은 늠름하게 대응을 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번 기회를 오기로 이용해, 기회로 이용해야죠. 그 감을 우리 군대가 잡으면 돼요. 우리 군은 잘한 게 있고 잘 못한 게 있습니다. 잘 못한 것은 기습을 허용한 거죠. 그러나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잠수함에 의한 기습은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미국도 못 막습니다. 잠수함에 의한 기습은. 수상함정에 의한 기습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물 밑에서는 소나라는 걸로 포착이 잘 안 됩니다. 안 돼요. 제가 공군에서 레이더 부대에 3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북한에서 뭔가 이렇게 항적이 하나 내려와요, 레이더를. 근데 속도가 좀 늦죠. 비행기가 출동해보면 새때, 철새 이동할 때 엉켜서 내려오는데 딱 비행기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 막 흐려가지고 뭐가 비행기고 뭐가 구름인지 참 구별이 안 돼요. 더구나 물밑입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뭐. 그렇다면은 그것 가지고 우리 군을 너무 가혹하게 비판하는 그것은 이 전쟁을 잘 모르고 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더라도 막 불행한 일이죠. 그건 1라운드에서 우리가 졌어요. 근데 2라운드에서는 어땠느냐? 2라운드에서는 우리가 이겼습니다. 2라운드는 무슨 게임이었느냐? 진실을 가려내는 게임이었어요. 범행을 누가 저지르느냐는 것을 밝혀내는 것은 우리 국군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라운드는 국군이 이겼어요. 현재 스코어는 1대1입니다. 1대1. 만약 우리 군대가 원인을 밝혀놓지 못했다 하면은 그때는 2대0이 되는 거예요. 1대1이 됐습니다. 1대1이. 그런데 우리가 찾아낸 이 진실의 무기를 가지고 3라운드부터는 우리가 반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반격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 지휘부를 더 이상 욕하지 말고 격려하고 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그 복수심을 불태우면서 이번 기회에 김정일을 골로 보내는 기회로 삼자 이겁니다.